네, 안녕하세요. 용태리어입니다. 오늘 보실 현장은 40년이 넘은 대치동의 미도 아파트인데요. 평수는 57평형인데 구축은 정말로 실제 공급 면적 대비 정말 좁게 나오죠.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는 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이 공간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볼 예정이니까요. 그 부분 꼭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현관입니다. 현관 같은 공간에도 살짝 구조 변경이 있었는데요. 구조 변경이 된 부분은 바로 이 신발장 부분입니다. 원래 이렇게 신발장이 4칸이 아닌 3칸밖에 없었어요. 여기는 원래 기둥이 있었고요. 그리고 맞은편 방에 아주 깊은 붙박이장이 마련이 돼 있었죠. 그런데 신발장 공간이 4인 가족에 비해서 너무 좁다라고 해서 신발장을 살짝 앞으로 끄집어내고 붙박이장도 살짝 뒤로 밀면서 그 신발장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곳을 열어보시면 신발장이 상당히 깊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신발장을 두 겹, 그러니까 잘 안 쓰는 건 안쪽, 잘 쓰는 거는 바깥쪽,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, 이 맨 끝에 기둥이 있었던 쪽도 이렇게 얕은 수납장을 만들어서 수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문턱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문턱을 밟고 한 발짝 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, 가장 중요한 건 이 바로 중문입니다. 이렇게 원슬라이딩 중문을 만들었는데요. 근데 이 원슬라이딩 중문이라는 거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. 근데 오래된 구축에서는 이 현관 공간은 넓은데 이 옆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. 그래서 문을 다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. 즉, 이 문이 1.2m면 옆 공간도 1.2m가 나와야 된단 말이거든요. 근데 옆 공간이 막 80, 90cm 밖에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 방 문을 뒤로 밀었습니다. 왜 밀어도 되냐? 어차피 그쪽에 붙박이가 있기 때문에 밀어도 충분히 공간 확보가 되고요. 그러면 이 방문을 뒤로 밀었을 때 충분히 1.2m, 1.2m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큰 원슬라이딩 도어를 시공을 해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혹은 거실에서 나갈 때 아주 넓은 느낌을 줄 수 있게 하죠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이 거실은 정말 큰 구조 변화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주 오래된 구축의 최대 단점은 뭐죠? 낮은 층고입니다. 근데 이 대치동의 미도 아파트나 성경 아파트, 쌍용 아파트 등등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은 천장고가 상당히 높아요. 그리고 기둥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즉 무슨 얘기냐면 겉에서 보였을 때는 막혀 있지만 실제로 천장을 뜯어보면 상당히 높고 중간중간 사진에서 보듯이 보 같은 형태, 천장에도 기둥이 있는 형태,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만 내려와 있고 나머지 천장고는 3m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. 그곳에는 당연히 위에 집 수도 배관도 있고 난방 배관도 있고, 그게 바로 이 공간의 특징이었어요. 자,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살리느냐? 우리가 예전에 했던 공간에서는 이 기둥과 기둥을 막아서 거기에 매입 TV를 설치하고 선반을 놓은 샘플도 있었죠. 근데 이곳은 최대한 넓게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벽체의 모든 기둥은 다 유지를 했어요. 그러면 거실과 안방을 동시에 확장을 하는 구조였는데요. 안방과 거실 맞닿는 벽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상당히 관건이었습니다. 이 도면을 보시면 원래 거실대로 쭉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벽이 생겨요. 근데 이것을 안방 맞은편 붙박이장에 맞게 맞춰서 벽을 치고 그리고 그만한 깊이를 더 확보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집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둥 그리고 안쪽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평만 맞춰서 시공을 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약 60cm 되는 넓은 공간조차 활용할 수가 있어요. 이 공간은 자녀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TV를 놓지 않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곳에 소파나 저쪽에 식탁 이런 것들을 다 배치하고,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도 다 배치해서 이 공간을 공용의 공간으로 쓴다고 합니다. 그래서 TV를 올려놓는 그런 콘센트도 설치하지 않았고요. 전체적으로 넓게 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완성했다고 보면 됩니다. 그러면 우리 천장을 한번 볼까요? 천장도 상당히 애매했어요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
베란다 쪽에는 기둥이 많이 내려와 있고요. 나머지 테두리에도 기둥이 조금씩 다 내려와 있었죠. 저희 용테리어가 정말 많이 하는 구조죠. 모든 테두리를 최대한 올려서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하고,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기둥처럼 하나를 놓은 다음에 포인트로 조명을 설치를 합니다. 단 저희가 이 다운라이트는 보통 달지 않아도 충분히 조도가 확보가 되지만 아이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집중형 조명도 같이 설치를 했어요. 커튼박스 뒤에도 이렇게 전구색 조명을 시공을 함으로써 좀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거실에서 이어진 안방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. 안방 도어가 여기에 있죠. 맞은방과 비슷하게. 원래는 이곳에 있지 않았어요. 보시면 안방 도어는 여기에 있었습니다. 이곳에 있던 거를 왜 이쪽으로 옮겼느냐, 이 이유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우리가 안방을 딱 들어갔을 때 정면 왼쪽에 보통 붙박이장이 있죠. 그랬을 때는 사실 눈에 좀 띄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.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왜냐면 원래 문 옆에는 벽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이곳은 평수가 좀 높다 보니 안방이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문이 있던 옆 공간도 벽이었죠. 그래서 이 문을 옆으로 옮기고 이 공간에 붙박이장을 집어 넣는다면, 우리가 정면에서 문을 열었을 때 오른쪽이 붙박이장이 되고 왼쪽이 뻥 뚫린 침대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. 문을 열었을 때 붙박이장이 보이는 것보다 아주 이쁜 침대가 보이는 게 시각적으로 훨씬 좋고요. 붙박이장이나 이런 것들은 가려지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.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도어 윗부분이 조적이라서 철거가 가능했어요.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항상 하는 스텝 도어를 시공을 합니다. 제가 스텝 도어의 장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주 넓어 보이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일반 도어나 구밀문선 같은 경우에는 문짝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 윗부분 문틀은 나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라인 정렬이 안 되고 벽 안에 네모나게 튀어나와 있다는 게 느껴지죠. 그렇게 되면 뭔가 좀 어색하고 좀 좁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. 위에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.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이 문뿐만 아니라 문 윗벽도 같이 문짝과 들어갔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면이 직진으로 가다가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해서 이 면 자체가 안으로 파묻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훨씬 넓어 보입니다. 그 이유는 라인이 정리가 됐기 때문이에요. 가로가 아닌 세로로 쭉쭉 뻗어가는 라인이 형성이 된다면 천장고가 높아 보이고 그만큼 전체 면적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을 스텝도어로 시공을 했습니다.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원래 도어가 이 붙박이장 안쪽 뒤에 있었습니다. 근데 도어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쭉 붙박이장을 시공을 했어요.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딱 들어왔을 때 시각적으로는 침대부가 보이고 정면은 그냥 벽처럼 보이죠. 일반 안방에 붙박이장이 없는 느낌으로. 그렇게 되면 훨씬 개방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거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모든 곳이 다 기둥형이었어요. 그래서 안방만은 최대한 넓게 하자, 그리고 높게 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든 곳에 다시 우물천정을 시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아까 한 단이 내려오는 건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다운라이트를 곳곳에 박아서 조명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조도가 밝기를 원하시고 좀 하얗기를 원한다 하면 다운라이트를 켜면 되고, 그리고 조금 분위기 있고 좀 어두웠으면 좋겠다 라면 이 간접 조명 전구색을 켜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조도의 선택권을 줬고요.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부는 기둥이 워낙 두꺼워서 밑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그 뒤에 커튼 박스에 간접 조명을 줌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도가 분산될 수 있게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모든 공간에 라인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붙박이장과 위에 간접 조명 그 박스가 항상 라인이 맞추면은 보기에 상당히 이뻐요. 그래서 이 라인 맞추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방 화장실은 그레이지안 600에 600 포셀린 타일을 시공을 했고요. 우리가 보통 플랩장을 이렇게 짜고 옆에 여닫이장을 하나 더 짜서 아이들은 여닫이장으로 편하게 열 수 있게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. 조적 선반을 당연히 다 졸리컷을 시공을 했고요. 샤워 공간에는 조적 부스를 세우고 그리고
도어를 유리도어로 시공을 해서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. 보기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시공을 했고, 여기에서 휴지거리 같은 경우에는 메이브로 시공을 했습니다. 이 현장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트렌치예요. 우리가 지금 딱 보면 트렌치가 되게 두껍죠. 보통은 5, 6cm 밖에 되지 않아요. 근데 왜 이렇게 넓게 했느냐, 여기에서 들어가는 물, 욕실에서 들어오는 물 다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5, 6cm도 충분합니다. 근데 이 공간이 워낙 오래된 아파트인데 하수 배관이 상당히 좁아요. 그래서 이 욕실에서 쓰는 물들을 그 좁은 데에 내리게 된다면 100% 역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. 저희가 이 아파트 여러 군데 해봤지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 물이 내려가기 전에 그 물을 받아줄 공간이 필요해요. 우리가 이만한 유가를 사용하면은 물이 못 받아주니까 역류를 하죠. 트렌치 같은 경우는 기니까 조금 됩니다. 그러나 기부 좋은 트렌치는 좁기 때문에 이 공간의 물을 전체 다 받아줄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트렌치를 14cm로 늘리고, 만약에 물이 역류하더라도 트렌치 안에서 물이 고여 있어서 천천히라도 내려갈 수 있게, 즉 타일 위로 물이 넘쳐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은 트렌치로 시공했습니다. 거실 욕실도 똑같이 시공을 했으니 구축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트렌치 하나에 40만 원입니다. 네, 그래도 했어요. 거실 욕실 공간도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안방 욕실과 스타일이 똑같습니다. 그러나 분위기는 많이 다르죠. 여기는 아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따뜻한 느낌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. 그래서 타일을 베이지 톤의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. 조금 더 따뜻하게 도기들도 직각이 아닌 약간 곡선들이 들어가 있는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. 당연히 안방 욕실과 같게 샤워 부스, 그리고 조적 파티션, 안에는 무광 스테인레스, 샤원 수전 등이 모두 다 시공이 됐고요. 그리고 휴지거리 같은 경우도 벽돌을 파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립 휴지거리로 시공을 했고요. 당연히 매립 휴지거리를 하는 김에 이렇게 핸드폰 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립 휴지거리로 시공을 했습니다. 방금 안방 욕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넓은 14cm의 트렌치를 시공을 해서 물이 넘칠 염려가 없는 그런 공간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. 화장실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, 정말 40년 된 아파트, 50년 된 아파트,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배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. 네, 보통 우리가 PVC나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데는 강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게 이 공간, 이 동네,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수도 배관은 당연히 교체라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수 배관은 강관을 PVC 파이프로 변환시키는 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들고, 그 부분에서 누수가 잘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적어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꼭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주방을 제외한 이 공간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해봤는데요. 정말 중요한 주방이 남아있죠. 다음 편에는 어마어마하게 구조가 변경된 주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